네, 안녕하세요. 물주화 사장입니다. 여기 도쿄 빅사이트 전시장이에요. 오다이바라고 인공섬으로 만들어난 어떤 관광지 같은 곳인데 도쿄역에서 한 3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박람회뿐만 아니라 관광지로도 이쪽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여기 빅사이트 박람회장의 외관을 보시면 역 피라미드처럼 생겼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타쿠라는 말들이 있죠. 아주 사랑받는 곳이에요. 여름하고 겨울에 코믹 마켓이 열리는데 3일 동안에 50만 명의 오타쿠가 여기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인지 역 피라미드 형상이 천공의 성 라퓨타 애니메이션의 영향을 받아서 또 만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 3일 동안 하는 우리 기프트쇼에는 한 23만 명 정도의 관람객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도쿄로 해가지고 태풍이 그냥 막 지나간다 그래요. 아침에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고 바람도 많이 불었는데 역 안에 있는 보면 스타벅스라든지 식사할 곳 그리고 쉴 곳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밖에 못 나가고 요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뭐 차기 박람회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개최하는 박람회들의 안내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기프트쇼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홈페이지가 뜨거든요. 거기서 사전 신청을 하시거나 현장에 오셔가지고 핸드폰으로 사전 신청을 하시면 바로 QR코드가 뜹니다. QR코드만 제출하면 이런 출입증을 줘요. 그러면 그걸로 관람을 하시면 됩니다. 일본의 박람회 중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입니다. 인테리어 소품, 그리고 음식, 기타 등등의 생활 잡화들을 여기 취급하는 곳이고 B2B 전시예요. 1월에 여기는 라이프스타일, 조금 더 넘어가게 되면 글램핑이라든지 캠핑, 사우나 용품 그런 용품들이 전시대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이 서쪽관에 지금 부스를 차지를 했어요. 보통 우리 한국 박람회든 해외 박람회들은 마찬가지로 냉난방이 행사하는 날만 켜요. 밖에 온도가 한 34도 정도 되던데 아주 더워요. 근데 뭐 그나마 청고가 좀 높고 그래서 좀 시원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박람회를 가게 되면 여기 조명, 한국 박람회는 기본적으로 3개를 설치를 해주는데 여기에는 설치를 안 해줍니다. 이게 바닥에 카페트를 해놓으면 이 공간 자체가 조금 있어 보여요. 저기 보면 돼지코 2개 나와 있죠. 전기하고 그다음에 바닥 카페트, 조명 6개를 해서 추가로 한 50만 원 정도를 더 지불을 했고 기본적으로 한국 박람회에서는 테이블까지 같이 제공을 하는데 여기에는 그냥 기본 부스 시설에 의자 2개, 벽이 너무 허전할 것 같아가지고 향수 페이지를 만들면서 저 벽에 포스터를 만들어서 좀 붙였습니다. 배너를. 지금 여기 있는 2분은 협력해서 할 업체에서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좀 저희들 도와주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유통구조가 내가 물건을 사고 싶다 해서 물건을 바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건을 내가 판매를 한다고 해서 아무한테나 물건도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업체를 통해서 주문을 해라 라고 좀 얘기를 할 거고 일본 시장 조사를 해본 결과 가격대가 아직 많이 살아있어요. 신제품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야후 이런 데서 검색을 해봤을 때 일단은 검색이 좀 안 되고 있고 한국에서는 나름대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아직도 오프라인이 좀 강세라서 한국 같으면 저희들이 QR코드를 만들었을 건데 이런 식의 종이로 안내하는 어떤 그런 그게 좀 필요해요. 이 박람회는 도매 박람회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거의 찾지를 않습니다. 이 제품도 괜찮지만 저희들은 이 시장 반응을 봐서 또 다른 제품을 또 들이대볼 수도 있거든요. 일본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를 배우고 가는 것만 해도 저는 분명히 큰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하고 한국하고 그리고 일본하고 이렇게 박람회를 다녀보면 각자의 색깔이 확실하게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보시다시피 자체가 너무 깔끔해요. 깔끔하고 한 제품에 대한 디테일을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반면에 중국 박람회장 가면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좀 많이 휑합니다. 공장에 왔던 느낌, 그리고 여기는 인테리어가 잘 돼 있는 호텔에 왔던 느낌, 그리고 우리 한국관에 가면 조금 더 요거보다는 조금 더 어지럽고 그러면서 뭐 시장에 왔다 시장보다는 좀 이렇게 펜션 같은 데 갔다는 느낌, 그런 식으로 아마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이 좀 다니다 보시면. 아무래도 이분들이 신제품을 많이 가져오는 그런 박람회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내가 가격을 물어본다 하더라도 가격을 제시를 잘 안 해줘요. 그리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밝혀야지 소비자가를 먼저 줍니다. 이 소비자가에서 너한테 몇 프로 할인을 주겠다. 그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 부스를 차고 나오기까지 1년이 걸렸어요. 시장 조사를 하고 일본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어떤 특성을 제가 파악을 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 왔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은데 아마 처음에 오면 많이 놀라실 거예요. 가격도 많이 뻥튀기가 돼 있거든요. 가격이 우리나라는 어떤 가격 경쟁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나라에는 제품의 퀄리티와 그 디테일을 가지고 가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2만 원대에 팔리는 게 너무나 용감하게 3만 원도 아니고 4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대 팔리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폐쇄적입니다. 앞에서는 제품 좋네 지금 당장 계약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보면 식당을 하더라도 뭐 2대, 3대 이렇게 가는 거는 예사롭고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퀄리티 그리고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런 게 아주 커요. 1년, 2년을 공을 들여서 거래를 한 게 뚫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몇 대로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거래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뭐 라쿠텐, 야후제팬 그리고 아마존 등등으로 해서 소매 판매가 이루어지기는 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유통은 사람이 하는 거고 이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당연하게 힘들고 얘네들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한 번 뚫어놓으면 제 노후연금이라 생각하고 저는 계속 두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원래 첫날, 둘째 날은 10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고 마지막 날은 판매자들한테 일찍 좀 짐 싸라고 5시에 오늘 나가면 하는데 다행인 게 저희 회사에서 박람회 처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일본 시장에 전혀 없었고 코스트코라든지 홈센터 그리고 무지 같은 곳에서 저희 제품을 관심을 좀 많이 보여서 컨테이너 1개에 계약을 하고 메인 제품 말고 소량으로 또 계약을 2건을 했어요. 정말 다행적인 일인데 일본 박람회에 나오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직접 나와서 통역을 통해서 이렇게 제품을 홍보하는 것도 좋겠지만 현지를 잘 아는 사람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나오시는 게 억수로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하고 한국 물류가 너무 힘들어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물류비가 보통 우리 CBM당 한 8만 5천 원, 9만 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서 일본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CBM당 30만 원을 달라 그래요. 많이 하는데도 많이 없고 너무 많이 까다롭고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비즈니스는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 그걸 해결해 주는 게 저는 비즈니스고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물류를 먼저 체크를 하고 박람회에 넣으시길 바라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을 뭐 처음부터 한 컨테이너, 2컨테이너 뭐 몇백 개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뭐 10개 가능하느냐, 20개 가능하냐. 근데 물류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거 10개 들어오고 100개 들어오는 문제도 아닌데 한국에서 일본 들어오거나 중국에서 일본으로 들어올 때 이거 10개, 100개는 엄청나게 큰 일이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아마존 FBA에다가 물건을 넣어놓고 아마존에 판매를 하시면서 여기에 나오시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현지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위탁 판매라 그러죠. 그럼 이 제품이 5만 원이니까 니한테 마진 30% 줄게. 그럼 70%의 공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쉽고 빨라요. 큰 거래 있었어? 뭐 컨테이너 계약 있었어요? 다 없다고. 다들 첫 거래니까 소량 거래만 하자고 그렇게 다 제안을 온답니다. 근데 내가 FBA로 하고 있으면 대리 물건도 보내줄 수 있을 거고 그 물건 보내주면서 내가 다시 추가 입고도 가능하고 그래서 현지 에이전시가 협력사가 분명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판매처가 없으면 그대로 갖다 버려야 될 수가 있어요. 판매가 잘 된다면 분명히 다행이겠지만 그래서 꼭 그런 점도 감안을 하시고 일본 박람회를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제가 이제 박람회를 나온 건 처음입니다. 셀러만 한 7년째를 하고 있는데 이 셀러를 활동하면서 최종은 수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쉽지는 않지만
그 와중에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세미나도 많이 듣고 역시 큰 바이어들은 되게 많이 와요. 팬톤페어에서 이제 이런 걸 찾고 이제 박람회를 나가자 했을 때 비용을 먼저 확인을 했었어요. 진짜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더라고요. 뭐 부스비가 벌써 뭐 400만 원이 넘어가고요. 조명 같은 거 넣는 것 자체도 뭐 5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이 카페트 값도 따로 내야 되고 하여간 자질구레한 것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진짜 이게 효과가 있을까? 근데 나와보니까 이 뭐 컨테이너 주문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또 소량 주문도 들어오고요. 이게 물류가 되니까 이게 답이 되더라고요. 너무 좁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이.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그렇게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더 많은 경험으로 이 점점 쌓여가면서 더 많은 경험이 생기면서 좀 더 이렇게 내 브랜드를 또 해외에다가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요. 또 저기 있어 보니까 또 지나가면서 한국 분들이 되게 많으시는데 또 한국에서 뭐 이렇게 코트라 분들, 그 다음에 뭐 경기진흥원 분들 이런 분이 와서 또 명함을 주시고 해외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런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지원 사업도 이런 거 있다가 오히려 가면서 또 이런 거 말씀을 해주시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한국에서 만나지 못하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어서 그것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무지 있잖아요. 무지 그런 사장님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와서 이렇게 한마디를 해주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소싱한 거에 대해서 너무 뿌듯했었고 그래서 또 좀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박람회를 나가시든지 방구석에서 온라인 세일을 하시든지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상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내 상품이 있으면 어떤 시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각오를 여기 와서 뭔가를 이루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온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내가 실적 없이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 또한 저한테는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 돈이야 쓸 수 있는 사람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여기 와서 실패를 내가 맛본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또 다른 일을 하기에 두려움이 생길 거고 그 두려움 때문에 저는 또 다른 도전을 못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0번 도전해가지고 한 번만 성공을 해도 그 인생은 성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아마 다음 달 되면 제 제품이 일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제품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제 스스로가 엄청나게 대견하다고 생각할 거고 일을 하면서 뿌듯할 거거든요. 어떤 집에 갔는데 안 그러면 일본 텔레비전, 일본 영화를 봤는데 내 제품이 내가 박람회 가져갔던 제품이 보인다. 그럼 그것만큼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대표님들 항상 많이 찾아보고 항상 시도해보고 항상 도전하고 너무 쓰러진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시고 저는 여기 행사 끝나고 나면 부산에서 한 이틀 자고 또다시 몽골로 들어가요. 작년에 몽골의 캐시미어 시장을 봤기 때문에 일본도 좋고 동대문에도 좋아요. 가만히 앉아 계시면 내는 전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깨진다는 생각 가지고 열심히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해보시면 어느 순간에 성장되어 있는 모습을 분명히 바라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후배들한테도 당당하게 어떤 얘기든지 자신 있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시도하고 도전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태풍 오는 도쿄 빅사이트 전시장에서 물주 하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